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최저 있는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저 있는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저 조건이 맞춰져야만 합격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최저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합4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합4를 지향한다. 서강대는 3합6을 지향한다. 성균관대는 성균관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국수과 혹은 사회 중에서 두 개의 합이 4여야 하고 영어는 2등급 이내여야 한다. 그래서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2합 4처럼 보이는 3합 6의 형태다 라고 봅니다. 일단 생각해보세요. 나는 당연히 영어를 넣어가지고 2합 4를 맞춰야지. 근데 영어 2는 원래 제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제외하고 2합 4를 맞춰야 한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수학이라든지 탐구가 굉장히 높고 국어 성적까지 따라주는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지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2합 6이다. 그리고 영어를 포함시킬 때는 2합 5 이내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어는 가능하면 2등급 정도가 나와줘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성신여대는 조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숭실대는 원래 2합 4였죠. 그런데 2합 6을 또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사실은요, 남학생들이 2합 4가 아니면은 한양대 에리카밖에 지원할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숭실대학교가 2합 6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오면서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코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숭실대학교가요 조금 올해 양상을 봤을 때는 12월 5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수능을 보고 12월 5일에 논술을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인원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합 5라고 하는 그러니까 12월 5일 날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너무 부담이 된 나머지 12월 4일로 옮겼었죠. 그래서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제의 수준도 유지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중앙대는 원래 3합 6을 계속 지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3합 7, 그러니까 2합 4, 3합 6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되는 친구들이 나는 그래도 2, 2, 3 정도는 나오는데 라는 친구들이 주로 지원을 했었어요. 자, 이 문제 양상을 좀 볼게요. 최저 있는 논술의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소스가 많이 있고 역시 이제 블로그를 연동시켜 놨으니까요. 제가 이 표를 블로그에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포스팅도 해놨지만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의 양상을 좀 살펴볼게요. 자, 건국대는 어떤 문제를 지향했느냐를 봤을 때 건국대 난이도는 중상, 약간 중보다는 좀 어려운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유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독해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라든지 하나의 제시되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그 사고의 과정을 문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읽기의 영역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라는 점에서 준비를 하다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 적용률이라고 하는 건 봤을 때 공식 적용률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건국대가 2012학년도부터 꾸준히 유지는 하지만 22학년도를 봤을 때 12년도부터 유지해왔던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의 양상 등이 변화가 있느냐를 보면 변화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12년도부터의 건국대 문제를 꾸준하게
같은 방식으로 풀었을 때에 내년에 시험도 동일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건국대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으로는 공식이 적용된다는 점이 조금 장점이긴 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해석과 독해는 당연히 논술에서는 포함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유추, 사고의 과정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배점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추 개념을 이거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2합 4의 공식 적용률이 높은 경희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학교를 지원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합 4 최저 맞출 수 있으면은 그래도 건국대는 준비할 만합니다. 합격률 자체는 좀 높게 나와요.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국대를 맞췄을 때의 얘기지만 그래도 건국대학교는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 어렵다의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성신여대를 보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인문학 그리고 인문사회학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학교이기도 하죠.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면서 제시문이라든지 선달을 좀 보는 양상이 성신여대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 2번 중에서는 사례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이 사례를 이 개념의 바탕으로 해서 이 사례를 해석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좀 물어보는 양상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성신여대는 하나의 개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꼭 세 개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실제 문제는 두 문항입니다. 장점은 역시 활성화되지 않은 경쟁률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죠.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 9월 초에 모의를 보고 원서 접수를 하면 이 원서 접수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신여대는 그리고 2014년인가요? 요 이후에 논술을 보지 않다가 19학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소스가 좀 없고, 자, 연습할 수 있는 소스가 좀 없고, 그리고 시험이 가깝다는 점, 그리고 낮은 최저 때문에 지원을 할 만은 하지만 실제로 경쟁률을 파악해보면 그렇게 높진 않더라 라는 점이 성신여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조금 노키즈존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고 있는 그 사회적 이슈들이 있죠. 이런 시사 부분에 대해서 읽었을 때 어떤 칼럼이라든지 어떤 양상에 대해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력과 시사를 이해하는 그 눈, 이게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이 시사에 밝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넘어야 되는 산이긴 한데,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번 마지막 문장에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내가 연습은 했지만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연습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역시 2번 마지막, 그러니까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말, 그러니까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애틋한 이런 답안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작전, 전략을 좀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성신여대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100분 안에 충분하게 내 문장으로 녹여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신여대는요,
연동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신여대를 준비하면서 다른 학교도 같이 준비하는 그런 효과들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성신여대를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그 전략적으로 한 몇 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계획을 좀 세우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격률은 역시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문장 자체가 완성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성신여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희대가 역시 여러분들 이걸 가성비라고 하죠. 자, 최저는 원래 경희대 학교 네임밸류를 봤을 때는요, 최저를 3합6으로 맞추는 학교가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2합 4를 지향을 하고 있으므로 2합 4라고 하는 최저를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최상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공식 적용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는요 14년 문제인가요? 그리고 16년인가 17년까지는 영어 지문이 나와요. 그런데 17년부터는 영어 지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글로 풀어진 지문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제시문의 양상은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문제부터 모의 논술이 있었죠. 기출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21학년도에 모의도 있고 기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무엇이 바뀌느냐? 제시문의 내용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적용률이 정말 높아요.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문제를 내긴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에서 벽이 부딪히느냐? 그 부분은 어휘군, 그러니까 차용이라든지 붙이라든지 이런 그 효과적인 그 글쓰기, 효율적 글쓰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좋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 제시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 2합 4 최저 중에 가장 좋은 학교 네임별로 봤을 때 그리고 준비 과정은 조금 필요하다. 왜냐면 그 공식 적용률이 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다고 해서 쓸 수 없는 영역이 논술이다 보니까 준비 과정은 경희대에 맞춰가지고 좀 꾸준히 준비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 사실은 이건 뭐 그 데이터 상의 얘기인데요. 건국대가 유추와 사고 영역에 포함이 되므로 사실은 단어라든지 그리고 이 단어의 그 뭐 약간 차용이라든지 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자체가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다는 건 뭐냐면 경희대는 그냥 주는 문제를 해결한다 식으로 썼다가는 합격률이 낮고, 그리고 주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유추라든지 사고를 통해서 좀 고급스러운 단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차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 실제 거기에서 변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딱 해결했다 이 정도의 기준에서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공식 적용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할만은 해요. 합격률 자체도 높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준비한 사람, 경희대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희대는요, 이 얘네들하고 연동률이 정말 높아요. 심지어는 1번 문제만 봤을 때 경희대 사회와 그리고 성균관대 중앙대 1번 문제는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요? 이 정도로 연동률이 높아요. 그리고 1번 문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고 요약, 정리.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글자 수도 거의 비슷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서론과 결론의 한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르지 굉장히 연동률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2합 4뿐만이 아니라 3합 6이라든지 요 최저가 다 맞는다. 그런데 실제로 정시로 준비하기엔 부담스럽고 수시에서는 학생부가 좀 부족하다, 성적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경희대 사회 혹은 경희대 인문과 성균관대 중앙대를 같이 준비하면 굉장히 합격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상경관대는 중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문항을 지향하고 있고 예전에는 내문항까지 나왔는데 요새는 세문항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공식 적용률은 정말 높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외워서 공식을 적용할 만합니다.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지향을 한다. 그러면 경희대도 꼭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최저를 못 맞추는 이 벽이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2 정도가 꾸준히 나왔다. 이게 나의 시나리오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또한 반반 정도로 이게 나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재작년의 기준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면은요, 그 최저 달성률이라는 게 나와요. 성균관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5명 정도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지 문장 자체를 못 써갖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비율이 높다는 점, 요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합 4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합 6이에요. 성균관대는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영어를 2등급 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저만 맞추면 구분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 중앙대, 이게 같이 논 이유가 얘네 셋이 같은 문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중앙대 3합 6을 지향합니다. 문제도 역시 세문항이고요. 그리고 글자 수도 중앙대는 조금 적어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0자 쓰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400자, 500자 쓰기는 너무 적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앙대는 글자 수 자체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짧은 글이 쓰기 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글자 수를 쓰는 학교는요, 이 글자 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그러니까 800자 정도의 글쓰기가 가능한 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쓰는 400, 500자 쓰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자, 역시 성균관대와 동일한 최저 공식 적용률이 높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단점은 역시 요것과 요것은 같죠.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 자, 최저 3합 6, 8명이 떨어지는, 이런 생각. 이 중앙대는요,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 좀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적용률을 충분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숭실대학교죠. 그 다음은, 자, 문제는 2개를 지향하고 있어요. 숭실대는 2합 4에서 2합 6으로 지금 이제 낮춰졌어요. 너무 친절해요. 저는 숭실대는 2합 4가 적절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학생이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마련이 됐다. 그리고 22학년도는 조금 다르죠. 뭐 수원대라든지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등등이 논술로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긴 했어요. 자, 남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학생부는 다소 부족하지만 내가 인서울에 있는 학교는 좀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좀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숭실대는요, 딱 첫인상이 굉장히 친절해요. 문제도 좀 쉬워 보이고,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숭실대는 쉽게 보다가 스스로가 자만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졌고, 그리고 논술 전형 자체의 그 특성을 처음에는 알고 시작하는 하지만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가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전할 만한 문제, 그리고 문제의 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학생들이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다. 논술로 지원하기 괜찮은 학교다. 라는 점. 자, 홍익대는 3합7을 지향하죠. 그런데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문제가요, 1번과 2번이 굉장히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식의 문제를 1, 2번에 같이 배치해줘서 너무 좋아요. 단점은 보통 여기에서 많이 미끄러집니다. 3합7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조언을 드리자면 2등급으로 쭉 맞춘다 라는 것보다 1등급이 하나쯤 있어야 돼요. 어떤 과목도 괜찮아요. 1등급이 하나 있는 분과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1등급이 하나 정도는 나오는 친구가 홍익대는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2, 3 정도는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4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4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관건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논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